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크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한동훈파와 윤석열파로 나누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정확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내각제파와 반내각제파가 겨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지금 알고 있는 한동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싹 다 내각제 기원파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조중동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흔히 지금 이 윤석열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통령제파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게 당의 방향이 워낙 크게 바뀌니까 네. 조정이 안 되는 거고. 네. 지금 예를 들면 권성동을 윤석열파로 분류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권성동은 이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우원식 의장 찾아가서 개헌하자고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권성동은 내각제판이에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윤석열파 한동훈파는 표면적인 이유고 내각제냐 이 대통령제냐 이 싸움에서 물밑에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권성동은 내각제파기 때문에 전혀 지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변 대표님도 국내에 계실 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내각제 세력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부터 제가 좀 경계를 했는데 네. 이번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각제 세력은 두 번째 탄핵을 시작한 겁니다.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윤석열이 계엄을 선언하자마자 한동훈이 계엄 반대하고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정도가 준 어림도 없고 조중동이 이미 일정 정도 계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윤석열이 계엄으로 치고 나오는 것을 그걸 빌미 삼아서 윤석열을 뒤로 빼버리고 이제 이 계엄 세력이 전면 부각한 그 사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보수 내에서의 이제 이 범보수 내에서의 권력 투쟁을 본다면은 네. 우리가 중앙에서 볼 때 다르겠지만 보수 내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조중동 내각제 기원 세력이 완전히 이제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펼쳐가지고 이 장악한 번호 사건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뒤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각제는 아니지 않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먹을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치열한 내부의 이제 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다 수석이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타겟이 되네요. 이재명 대표를 아웃시켜야 자기네들이 내각제 개헌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 이래로 예. 역대 야당 대권 주자이자 야당 대표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든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군사정권 때도 안 그랬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정말 돌아보면은 2년 반 동안 한 일이라고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505번의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더불어 이재명 대표랑 같이 대권을 도왔던 송영길 대표도 300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무려 18개 혐의로 5개 재판을 걸어놨고. 네. 송영길 대표는 이미 한 번 구속시켰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전두환 때고 박정희 때고. 이게 뭐냐면은 유력한 야권 대권 주자를 죽여야지만 내각제가 된다는 원리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내각제 세력은 한국에서 김종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렇죠. 다 누가 막았냐? 차기 대권 주자가 막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막았고. 네.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이제 쫓아내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이제 내각제는 무풍지대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밀린 거죠. 근데 국민들이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일단은 내각제라는 단어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부터 해가지고. 예. 우원식 국회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개헌 얘기했는데 지금 어제 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해야 된다 확 질렀어요. 맞아요. 분권형 대통령제를 연상. 내각제라는 거를 한국은 제2공화국 때 한마디로 4.19 이후에 한번 했다가 그냥 나라는 거덜낸 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각제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고요. 잘 쓰는 말을 볼 때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쓴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들고 나온 말인데 이게 우원식 의장이 들고 나온 말인데 국회가 책임지는 체제. 내각제입니다. 근데 내각제라는 단어 안 쓰면서 실제로 내각제 개헌을 이
범보수에서는 조중동하고 권성동 이런 라인들이 하고 있고, 네. 저는 이 우원식 의장이 이 내각제 개헌에 완전히 총대를 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요. 일단 국민의힘, 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 여쭤보기로 하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콩가루 집안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각제로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내각제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장외에 있는 전광훈이라든지 저 김문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내각제 반대를 하는데 네. 무슨 뭐 깊은 정치 철학까지 반대한다기보다는 예. 이 내각제는 나눠 먹는 거에 하나의 이제 좀 미덕이 있는 제도 아니에요? 잘 나눠 먹죠 여야가. 자기네끼리. 네, 자기네끼리. 국민은 없고. 장외 보수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나눠 먹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범이런 사람들. 네네.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모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홍준표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 뭔가 좀 나눠 먹기에는 좀 껄끄러운 뭐 독고다이 같은 스타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내각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타일상. 그래서 스타일상. 이재명 대표도 스타일상 내각제하고 안 맞는 스타일이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내각제가 안 맞는 스타일, 박근혜 같은 스타일 안 맞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각제를 반대하고 잘 나눠 먹는 스타일들, 김무성, 뭐 이재호, 같은 스타일이라든가, 박지원, 그러니까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그럼 윤상현과 나경원은 뭐 이렇게 설치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윤상현과 나경원은? 저는 그 윤상현, 나경원 같은 경우는 좀 양쪽 다 지금 발을 거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근본적으로 좀 나경원 같은 경우는 내각제로 뭐 갈 거라고 간다기 했나. 나경원은 이제 이 내각제파라고 봐야 되는 거고, 윤상현은 좀 장외 보수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반 내각제 좀 설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럼. 근데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명될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 같아요, 변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을 권성동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왜 김무성 얘기가 나왔겠어요, 처음부터. 김무성 안 친다는 얘기는 내각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일단 슬쩍 빼고, 권영세 얘기하는데 권영세도 야 이렇게 되면 내각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각제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윤석열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비호 투쟁하고 있는 보수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로는 비대위원장은 내각제를 추천할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48%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던데 이재명 대표를 아웃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군요. 얘네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점점 돌아가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이화영이 글쎄 말입니다. 재판에서 안종규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지금 다 계산하고 이 조중동하고 이제 정치검찰, 이 조작검찰들이 다 계산하고 이재명 대표는 법원으로선 알려버린다. 전제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이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으니까 민주당 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수박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원래부터 수박이라는 표현 안 쓰고 내각제파라고 표현을 썼는데 대표적인 게 이낙연 같은 사람이에요. 이낙연 뭐 대표적이죠 아주. 대표적인 내각제 되면은 이제 보수하고 야합해서 총리 자리에 6개월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무슨 이상한 미래인가 있잖아요. 저 전병헌하고 뭐 이낙연이 하는. 이상한 미래. 아주 강력한 지금 내각제를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구심점만 이 법으로 날리면은 민주당도 다 따라온다 내각제로 그런 계산들을 하는 거죠.